여러분, 우리 특이점이 왔다는 말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AI 특이점은 챗 GPT로부터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챗 GPT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샘 알트만부터 떠오릅니다. 혹시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샘 알트만이 코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는 것. 오늘은 샘 알트만과 월드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바의 노윤주 기자입니다. 혹시 작년에 홍채 인식하고 코인 받으려고 줄 섰던 분 계세요? 저는 서울 각지에서 꽤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드코인은 정해진 기기에 홍채를 인식하고 고유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한 달마다 코인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초반에는 보름에 한 번씩 지급하기도 했고요. 모으다 보면 꽤나 쏠쏠하다는 입소문이 나서 국내에 정식으로 홍채 인식기기 오브가 도입된 이후에는 줄을 서서 홍채를 인증하려는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사람들이 월드코인에 더욱 열광했던 이유는 이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오픈AI CEO이자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만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샘 알트만은 알렉스 블라니아와 함께 Tools for Humanity라는 블록체인 개발사를 설립합니다. 월드코인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월드코인 프로젝트 역시 AI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샘 알트만을 비롯한 월드코인 초기 멤버들은 AI 시대가 온다면 온라인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퍼즐을 맞추라거나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라는 등 봇이 아닌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일명 캡차 인증이 있잖아요. 샘 알트만은 미래에는 AI가 사람과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샘 알트만은 챗GPT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소위 이름값 있는 창업자였죠.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했던 위치 기반 서비스 루프트는요, 2012년에 미국 핀테크 기업 그린닷에 4,300만 달러, 현재 환율로는 약 618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큰 부자가 된 샘 알트만은 2014년 세계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 CEO로 선임됐죠.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코인베이스 역시 처음에는 Y 콤비네이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회사의 틀을 다져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씬에서는 영향력이 큰 곳이 Y 콤비네이터입니다. 샘 알트만이 워낙 유명했던 덕분에 월드코인은 초기부터 순탄하게 자금을 모아갔습니다. 공식적으로 투자 유치를 공개한 건 2022년 시리즈 C입니다. Tools for Humanity는 2022년 블록체인 캐피털 주도로 1억 1,500만 달러, 당시 1,457억 원 규모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챗GPT 신드롬이 불기 시작하면서 창업자가 같은 월드코인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Tools for Humanity는 본격적으로 월드코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샘 알트만이 그해 한국을 찾아 챗GPT와 AI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빼먹지 않고 월드코인 미트업까지 개최해서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죠. 일종의 코인 세일즈 같은 거였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 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AI로 창출된 부를 대중에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고요. 샘 알트만은 2023년 방한 당시 AI가 발전하고 일상과 업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자리 자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했고요. 취지는 참 좋은데 월드코인을 둘러싼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샘 알트만과 Tools for Humanity가 실현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앞세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코인은 실제로 빈곤율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생체인식기기 오브를 빠른 속도로 보급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당연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 월드코인은 코인이 정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전에 100만 명, 200만 명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불려나갔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월드코인 가입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비판이 일은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 진출한 이후에도 논란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명 개보위가 월드코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사용자 약 3만 명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개발사 툴즈 포 휴머니티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국내 개보위를 포함해 각국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면서 월드코인도 정책을 바꿨습니다. 오브를 통한 홍채 인식 대신 NFC 인식이 가능한 여권으로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 했죠. 또 가상자산에만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를 금융, 소셜미디어 등 멀티 콘텐츠를 다루는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드코인이 블록체인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기반 블록체인을 폴리곤, 옵티미즘 등으로 바꿀 때마다 시장이 주목했고요. 현재는 자체 메인넷 월드체인을 개발해서 이전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미즘 사용 마지막쯤에는 옵티미즘 전체 거래건의 80%를 월드코인이 차지했다고도 하죠. 월드코인이 과부하가 걸려서 더는 남의 집 방 한쪽에 새들어서는 못 살겠다,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며 뛰쳐나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비판은 여전합니다. 샘 알트만이 처음에 주장했던 월드코인을 통한 기본소득제를 이루려면 월드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요. 가격 유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도 모호합니다. 샘 알트만은 가치와 재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생태계가 커진다면 가치 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만 내놨고요. 아직은 오픈 AI와 챗GPT 이슈의 월드코인 가격도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채 대신 여권으로 인증수단을 바꾼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끊임없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월드코인을 만든 샘 알트만은 과연 블록체인 시장에도 특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보가 소중한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